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38번째입니다. 우리가요, 고사성어가 중요한 것은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름을 천추에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돈은 두 대를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름은 두 대에 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중에 잘한 대통령은 역대로 역사가 살아남는 한 남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 대로 이름이 악명을 떠칠 겁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름을 천추에 전하기 위해서 올바로 행동한 이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천추에 전하기 위한 표현을 빌리면 공명수죽백이라, 공명, 공과 이름을 죽백, 죽간이라는 건 기록이죠. 기록을 남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산 남기기보다 이름 남기기가 더 어렵다는 거 아세요? 재산은 물려주면 끝이지만 이름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 자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 집안의 그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강도면 강도 자식이 돼버리는 거고요. 아버지가 좌파 성향이 있으면 빨갱이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좌우된 때,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권고할 때, 얘야, 다른 것보다는 공명수죽백 하도록 노력하거라. 너와 네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할 때 공명수죽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어원 알아보기 전에 낮자 공부 시작해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것을 공공이라고 합니다. 공공이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들어서 쓰죠? 그렇죠. 장인공의 힘력, 즉 장인은 만들다란 얘기죠. 만드는데 힘을 쓰면 틀림없이 공이 생기죠. 우리는 그래서 그 표현을 공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덕 그러면 공으로 인한 덕이겠고요. 공신 그러면 공을 쌓은 신하를 이야기하겠죠. 이럴 때 쓰는 공공은요, 축구공의 공이란 뜻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으로 인한 업적을 공이라고 합니다. 힘쓰지 않고 생기는 공이 있다면 그건 공이 아닙니다. 그건 물려받는 것일 뿐이죠. 잠시 빌리는 겁니다. 그러나 공은 내 겁니다. 내가 힘을 썼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힘을 쓰십시오. 힘을 쓰면 본인 겁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름명자입니다. 이름명은 전역성 밑에 있고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죠. 왜냐고요? 옛날에 밤에는 사람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이름명자입니다. 우리가 명곡 그러면 뛰어나게 잘된 악곡을 명곡이라고 그러고요. 명칭 그러면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옷이 제각각이고 가로등이 있으니까 저녁이 돼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가로등도 없고 옷이 다 흰색으로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개똥아 하고. 그래서 이름명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역성 밑에 있고 저녁이 되면 입으로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들이올 숫자인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게 어떤 위에서 흙이 있는 밑에까지 발을 밑으로 들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밑으로 쳐져서 땅을 향하게 돼 있죠. 그래, 즉 나무의 꽃과 가지들이 위에서 흙이 있는 쪽으로 늘어진다는 데서 늘어질 수, 들이올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범 그러면 몸소 모범을 보이는 거죠. 솔선수범, 자기가 먼저 거느리고서 모범을 들이우는 거죠. 수렴청정 하면요, 발을 치고서 정자를, 어떤 정치를 듣는 거죠. 옛날에 임금이 나이가 너무 어리면 어머니, 그쵸? 왕후나 어떤 분들이 발을 들이우고 정치를 했어요. 그걸 수렴청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이운다는 건요,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고요? 숙이는 거기 때문이죠. 요즘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정작 신은 자기 발밑에 있다고 그럽니다. 숙이면 그곳에 공경함이 있고 숙이면 그곳에 봉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혼자 갈 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혼자야. 낑낑거리고 가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나 돌아가신 선조가 그 사람을 업고 걷고 있습니다. 업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죠. 숙여서 보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외에 모든 이들도 귀합니다. 숙이십시오. 숙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숙이면 잘 보입니다. 그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대나무 죽자입니다. 이 대나무 죽은요, 대나무의 잎사귀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요. 대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있고 그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즉 대나무 잎이 아래로 드리워진 모양을 본떠 가지고 대죽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죽간 그러면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 글을 쓰던 대쪽을 죽간이라고 그랬고요. 죽도 그러면 대나무로 만든 칼을 죽도라고 했죠. 대나무의 멋스러움은 푸르름과 가운데 대통이 비어있는 데 있습니다. 푸르르기는 쉬워도 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워 있어도 푸르르기는 쉽지 않고요. 둘을 같이 있으니 청백리죠. 여러분, 세상은 쭉 살아볼 일입니다. 그것도요, 대나무처럼 푸르게 살 일이죠.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비단백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흰백 밑에 수건건 천건자죠. 즉 무슨 얘기냐? 흰천이라는 데서 우리는 이걸 명주라는 뜻을 썼고요. 명주 중에 제일 좋은 걸 비단이라고 해서 비단백, 명주, 백자입니다. 우리가 백서 그러면 비단에 쓴 글자 또는 그 비단을 백서라고 그러고요. 백포 그러면 비단과 무명을 백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나무나 대나무에 글을 쓰고 또는 천에다가 글을 씁니다. 우리는 이걸 죽백이라고 합니다. 죽백, 즉 죽간과 백서를 합쳐서 죽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록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거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문법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문법 공부 같이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공명수 죽백이라, 즉 공명을, 공과 이름을 기록으로 들이운다. 기록으로 남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요, 후한서 등우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등우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옛날에 한나라 광무제 때 얘기입니다. 후한 광무제 때 이 광무를 광무제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유수라는 사람인데 유수가 나중에 나라를 세워서 광무제가 됩니다. 이것이 후한입니다. 한나라 뒤를 이어서 후한을 세우죠. 이 후한을 세운 유수가 옛날에 누구랑 같이 공부를 했냐면 등우라는 사람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등우는 유수가 아주 비범한 사람 이름을 알고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부를 하다가 둘이 헤어져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망이라는 사람이 폭정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각자 한나라 왕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호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호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유현이라는 사람이 왕망을 치고서 갱시 장군이라는 그런 자기의 장군 자리를 임금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누가 되느냐면 갱시제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호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하나 등우라는 사람을 이 명망을 듣고서 등우를 초청합니다. 하지만 이 등우는 갱시제한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시제가 하자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갱시제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옛날 임금이 나라를 세워놓고 야야 너 이리 와, 너 재상자리 줄게, 뭐 법무부 장관 줄게 하는데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유수가 황하 이북 땅을 차지하고서 뭘로 했느냐면 황하를 건너가 굉장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유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게 유수가 건너온 등우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등우가 혹시
벼슬자리나 구하려고 옛날 친분을 내세워서 나한테 온 게 아닌가 하고 유수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수가 등우에게 물어봅니다. 멀리 여기까지 나를 만나러 온 까닭이 무언가? 그러니까 등우가 나는 다만 명공 이 말이에요. 공명의 위덕이 사해에 더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미력 하나만 바쳐 공명을 축백에 들여올 뿐이다. 나는 결코 벼슬자리를 탐내려 여기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유수는 마음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등우를 군영에 머무르면서 아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등우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운 나라가 후한이에요. 등우는 고비고비마다 유수의 그 묻는 말에 충원을 해주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수가 어느 날 낙양을 함락시키고 나서 지도를 펴놓고 등우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하는 말이 지금 천하가 어지러워 사람들이 고생이 극도에 달한지라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어버이를 구하는 마음 같다. 나는 겨우 취한 나라가 두 나라밖에 되지 않으니 앞으로 이 넓은 땅을 언제 평정할까? 이렇게 하니까 등우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세상은 지금 사랑스런 어머니가 덕을 갖춘 어머니가 자식 품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명군의 출혈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하는 법이다. 천하를 손에 넣는 데는 덕의 후하고 두터움밖에 없다. 결코 힘이 아니다. 덕을 더 길러라.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 말대로 유수는 이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서 등우를 언제나 옆에다 놓고서 고비고비마다 아주 위기를 넘기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후한 광무제입니다. 이 유수가 나중에 광무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광무제가 되기까지 옆에서 도와준 등우. 이 등우가 오로지 바란 것은 하나입니다. 나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을 뿐 벼슬이나 돈이 아니다. 여러분, 선비가 이름 남길 수 있는 것은 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덕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떡도 먹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